또 요즘에 먹는 차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려고 했는데 날씨가 요즘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뜨거운 차를. 그래서 오늘은 차 없이 요즘 취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 방에 좀 살아있는 식물들이 없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꽃 키우면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100만 유튜버의 실체입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배움도 있는 성장 에피소드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연예인, 유튜버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가끔 영상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했지만 제 본업이 마케터인데 그래서 뭐 광고 촬영이나 좀 유튜브용 영상 촬영 이런 것들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 만날 기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 5년 정도는 거의 매년, 매달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이랑 좀 협업하다 보니까 좀 깨달은 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들의 실체. 를 얘기해 보자면 연예인들 스타일은 상당히 랜덤이에요. 크게 두 형태로 나뉘자면 이제 첫 번째는 폼 잡는 형태가 있어요. 뭐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좀 매니저 분들이 좀 비호감인 경우가 좀 있어요. 아티스트를 과잉 보호한달까요? 정말 작은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도 안 돼, 막 저것도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인사도 안 해, 막 저 멀리 앉아서 막 폼 잡고 막 있는 그런 타입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광고 촬영이라는 게 돈을 무진장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 억 단위의 모델료를 받으세요. 이왕 일하는 거 나이스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직접 가서 잘 부탁드린다고 해도 인사해도 떨떠름해. 그래서 마케터들은 또 지인들이 마케팅, 막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소문들은 금방 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연예인이랑 일해봤는데 정말 별로더라 하면 저희도 뭐 굳이 그 연예인이랑은 일을 안 하죠. 좀 이런 연예인이 있는가 보면 뭐 두 번째로는 좀 연예인 같지 않게 폼 전혀 안 잡고 인간적이고 좀 소탈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광고 촬영에 막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막 저희 옆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수다도 떠시고 또 촬영이 길어져도 군말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고 그런 연예인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저는 허지웅 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허지웅 님이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는 약간 막 까다롭고 좀 까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소탈하고 좀 나이스하시고 또 까칠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촬영 전에 막 스태프분들한테 막 저희 직원분들한테 모두 다 인사하시고 또 겸손하고 또 얼마나 평소에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셨는지 신나게 말씀해 주시고 사진 촬영도 요청하니까 흔쾌히 응해 주셨거든요. 좀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지웅님과의 그 잠깐의 만남이 생생히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은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보이는 게 뭐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애티튜드가 좋고 또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혹시나 영향력이 큰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또 챙겨야겠다 라는 그 배움을 얻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사실 실제 성격이 밥 먹여주지는 않아요. 연예인들이 고용되고 캐스팅되는 거는 그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또 꾸며진 그런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연예인들 성격이 개차반이어도 대중들에게 그 이미지가 잘 꾸며져 있다면 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쁜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은 저한테만 그랬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했겠죠. 근데 이런 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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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분명 그 사람의 평판에 금이 가는 사건이 생겨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들이 쌓여서 유재석님처럼 막 미담이 생기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평판을 올리고 연예인 생활을 롱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연예인 얘기는 뭐 요 정도에서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들이랑 일을 하면서 크게 배우고 막 깨닫고 이런 점은 없는데, 실무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만의 특징, 뭐 요런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지만, 인플루언서를 고용해서 함께 이제 광고를 만들기도 하는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이기도 해요. 이제 인플루언서가 마케팅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두고, 또 인플루언서들과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플랜을 세워둬요. 그래서 마케팅 업계에서는 그 인플루언서는 홍보, 뭐 프로모션, 뭐 마케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연예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주 협업을 하거든요. 인플루언서와의 광고 촬영을 하는 거는 드물고, 좀 소위 말하는 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부르는 그런 유튜브 개인 채널에 좀 저희 제품, 서비스 녹인 그런 광고 영상들을 게재하는 형태로 진행을 거의 매달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출연해서 뭐 협업할 일이 정말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유튜버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만나면 샤이보이, 샤이걸들이 많아요. 은근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뭐 같이 촬영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오프라인 이벤트에 함께 이제 출연을 해주실 때, 요럴 때는 뭐 사전에 뭐 미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어떤 분은 사전 미팅을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쑥스러움을 타시더라고요.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방송과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이어서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고 화면과 실제 성격이 똑같은 분도 많았고요. 특성 중 이제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 비즈니스 매너가 좀 확실히 다르더라. 나이가 좀 있고 본업이 있고 좀 유튜브 일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비즈니스 매너가 좋아요. 약속을 잘 지키고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프로다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확실히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그런데 유튜브에서 막 유명한 이런 분들은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생방 라이브 촬영이 있는 바로 전날 밤 10시에 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제품 서비스 이제 무료로 드리면서 뭐 원하시면 이제 사용해보시고 원하시면 영상에 노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다. 즐겨만 달라. 이런 식으로 협찬 형태로 유튜버들이 노출, 비노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줘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가이드를 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 제목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회사 이름이 삼성이다 하면 삼성이 숙제 내줘서 억지로 방송하는 라이브 찍찍 이렇게 올린다든지. 굉장히 당황했죠. 숙제로 요청한 적 없는데 왜 숙제로 한다고 하지? 이 유튜버들 특성 중 또 하나가 이름 있는 기업이 자신에게 협찬을 해줬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구독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미성숙한 태도로 일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8,000명 정도 되는 아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광고가 저한테 자주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광고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협업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 안 나게끔 이제 프로답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100만, 200만 유튜버 또 연예인들이랑 협업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이 마케팅 일이라는 게 어떤 로직에 따라 움직이거나 좀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겸손한 태도, 그런 프로다움, 또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모습, 매너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내 거로 만들어서 이 나만의 무기로 장착해 뒀을 때 추후에 이 무기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이게 스노우볼 효과처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또 복리의 복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막 마케팅과 관련된 유튜브도 아주 잠깐 했다가 채널 2개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채널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끔은 이 브리 채널에서도 마케팅 이제 본업에서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좀 성장과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들, 인플루언서와 같은 그 유명인들과 일하면서 느낀 점들, 또 뭐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했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장 여정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였습니다. 안녕. 우리 또 봐요.